자, 교재는 이 페이지. 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를 공부합니다. 자, 제1절 살인죄인데 살인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교재의 목차를 보세요. 자, 교재 목차를 보시면 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는 어떤 죄가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살인죄, 그리고 상해죄, 폭행죄가 있는데 요 두 가지, 1절과 2절 요 두 가지는 고의범입니다. 그리고 제3절은 과실범이고요.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사상, 치사상이죠. 그렇죠? 요 치사상은 살인과 상해를 말하는데 요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 치사상할 때 살인과 상해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학대죄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종전에는 낙태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낙태죄가 있었는데, 낙태죄가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합치.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만들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일부 조항이죠. 일부 조항은 폐기됩니다. 폐기되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간부 시험에 요 헌법 불합치 결정된 그 판결 조문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념으로 출제가 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낙태죄는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씻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서로 와서 살인죄를 봅니다. 자, 서론을 보면 살인죄의 보호법이 있죠. 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침해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침해범이라고 하죠. 이 살인죄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조문들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2번을 볼 텐데요.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살인의 죄가 있죠. 이 살인의 죄에는 자, 밑에 보면 250조 1항에 보통살인죄, 그 밑에 2항에 전속살해죄가 있고 그 밑에 영아, 촉탁, 승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아살해죄는 최근에 우리 형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올라가서 자, 250조 1항이 보통살인죄인데 이 보통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조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통이란 말을 썼을 뿐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죄죠. 이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높은 것이 전속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을 살해하면 형이 높기 때문에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250조 1항이라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 구성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중적 요건, 기본적 요건 이런 용어는 우리 총론 시간에 구성요건적 착오할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약한 것이 있는데 우리 형법 시간에 형법에 삭제됐던 영아살해죄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촉탁승낙살인, 교사방조 요 세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는 이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감경적 구성요건에는 자,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감경적 구성요건에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음모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자, 여기 위계 위력인데요. 위계 위력에 한 살인죄를 보면 250조 이에 따라 처벌한다 그랬거든요. 그 250조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맞죠? 그래서 요 보통살인죄와 전속살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자, 일반 보통 사람을 위계 위력에 따라 살인하면 이 살인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속을 위계 위력에 의해서 살인하게 되면 전속살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50조 1항이든 2항이든 예비음모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계 위력도 예비음모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음모가 없는 것은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서를 봐서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전속 나오죠? 살인, 전속, 위계위력은 예비음모가 있지만 자, 2번 체크하시고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촉탁, 승낙살인과 자살, 교사방조 이것은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250조 1항이죠. 자, 사람을 살해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형이 5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주체는 공부할 거 없겠죠. 일반 범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요 사람이 객체인데요. 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지, 그쵸? 살해라고 하는 것은 살해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자, 객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은 뭐 당연히 살인이 안 되죠. 안 되고 타인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자살하면 살인죄가 애당초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라 했는데 사람은 출생시부터 당연히 사망하기까지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출생이 언제부터 출생이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고 여기 정자입니다. 정자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죠. 자궁 속에 난자에 들어가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 착상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자가 난자에 붙었다는 거야. 이땐 사람이 아니고, 자, 낙태죄가 지금 뭐 사문화됐다고 했는데 낙태죄가 존재할 때 살아있을 때의 규정이 모자보건법의 규정이 24주. 그렇죠? 착상하고 나서 정자가 난자에 착상하고 나서 24주가 지나면 옛날에는 28주였는데요. 개정이 됐었죠. 개정이 돼서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주가 넘어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때 처벌되는 것이 낙태죄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엄마 배가 부르잖아요. 불러와서 보통은 몇 달에 지나야 애가 태어나지? 정자가 난자에 착상을 해서 몇 달이 지나야 애가 태어나냐고. 보통 10달이죠. 10달. 10달이 지나야 애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보통 좀 빨리 태어나는 애들 있지? 7삭둥이, 8삭둥이. 그쵸? 자, 그래서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게 보통 10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10달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4주가 지나서 10달 사이에 애를 떼면 여기서 애를 떼버리면 이게 바로 낙태란 말이에요. 낙태. 근데 지금 이게 사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학자들과 판례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 이 사람의 시작점. 시기할 때 이 시자가 시작점이야. 이 시기를 언제 볼 거냐? 이 시기가 바로 태아의 종기, 마지막 종점. 태아의 종기랑 겹치는 거지. 사람의 시기이자 태아의 종기는 겹치는 거예요. 요 시점 이후부터가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요때 사람을 죽여버리면 살인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사람이 시작되었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언제다? 여기. 요 시점 관련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자연분만 할 때는 진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배를 빵빵 찰 때, 빵빵 차면 엄마 배가 진통이 오겠지? 그게 이제 자궁이 열리면서 분만이 개시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다. 그때부터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학자들이자 실무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건 자연분만일 땐 그렇다 치더라도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언제냐? 라와 관련해서 우리 학자들은 통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연히 제왕절개 시 아니겠어? 라는 겁니다. 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 관련된 판례가 좀 나와 있는데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 판례는 제왕절개 수술일 때와 자연분만 시일 때의 판례가 각각 있다. 이 판결 의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사람을 다시 훼손시키거나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사체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래서 우리 이 살인죄 형법에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요 시작점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요때에 생존해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살인죄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에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를 말한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사체 손괴죄라 그랬는데 형법이 개정되어서 시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체 손괴죄 이렇게 됩니다. 자, 빈사 상태의 환자라든지 기형아라든지 뭐 실종 선고 받은 자라든지 확정 판결 받은 자라든지 죽여버리면 살인죄가 됩니다. 판례 나왔네요. 아주 옛날 판례인데, 자, 자살 도중 동그라미. 이때 가공해서 아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원수, 내 손에 내 칼에 맞아 죽어라.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돼요. 자살 방조죄 하면 틀립니다.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살 방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로 본다. 이게 판례고요. 자, 다음 판례. 자,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렇죠? 생존 기능의 유무는 묻지 않기 때문에 이미 총격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총격을 받은 자를 확인 사살하는 것도 살인죄가 된다. 80년대지? 80년대.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79년 아니면 78년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2방 쐈지? 그때 2방 쐈을 때 이미 총격 맞은 자를 한 번 더 쐈다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사람의 시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진통 있을 때를 말한다. 이건 이것은 자연 분만시 때를 말합니다. 자,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한 때를 말한다. 여기까지 끊고 판례 봅니다. 이 판례 과거에 무지 출제가 잘 됐었습니다. 굳이 별표까지 쓰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의 시작점,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분만 개시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말해서 진통이다. 다시 말해서 분만 개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보호법이라는 거야.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에서 분만 중인 태아를 객체가 된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우리 형법은 분만 개시 시점을, 즉 진통시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산 중에 분만 중에 인 태아를 이 조산원이 과실로 질식사하게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조선사 갑은 임산부 을의 해산, 애를 낳는 거죠. 조력함에 있어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신, 즉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보시고, 이 분만 중의 아이를 질식사하게 하였는데, 요 분만 중의 아이가 사람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시작이 안 되었다면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쵸? 낙태죄는 과실범 처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이죠. 자, 됐고, 뭐 굳이 색깔 안 칠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2kg 태아인데 요것이 바로 올라갑니다. 자, 요 제왕절개 수술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여기 통설입니다. 통설은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통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다? 학자들은 뭐라 부른다? 제왕절개시라고 부른다. 판례는 제왕절개시란 말을 안 해요. 안 하지만 거의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판례 보겠습니다. 자, 출산을 위해 조산원에 입원할 당시 을녀는 당뇨 증상이 있었고 2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살의 고령의 임산부였다. 진통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통설에 따랐을 때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쵸? 진통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만 예정일이 14일이 훌쩍 지났다는 거야. 즉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애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아이가 보통은 3.7kg 전후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5.2kg까지 성장했다는 거야. 너무 컸다는 거지. 근데도 산모는 진통도 안 하고 애가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애는 안 나오지. 태아는 엄청 컸지.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가 기소할 때
야, 진통이 없었다고 다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애가 나올 때도 한참 지났고, 5.2kg까지 컸는데, 이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진통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과실로. 그래서 검사는 이 점에 중점을 둬서 이 조산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 제기합니다. 치사가 될 거냐 이거지.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의학적이다 세모. 의학적이 무슨 말이야? 의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밑에 사람들마다, 즉 의사들마다 이 환자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의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다. 어떤 의사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병원들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 시점을 가지고 사람의 희귀를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판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판사가 봤을 때도. 규범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은 판사가 봤을 때도 이건 또 다르다는 거야. 어떤 판사는 된다 그러고 어떤 판사는 되지 않는다 그러고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때나 판사가 봤을 때나 애매모호함으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검사가 또 두 번째로 기소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입니다. 어쨌든 이 병원에서 이 조산원이 이 산모를 방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태아가 방치한 과실로, 병원에서 방치했다는 과실로 이 태아가 죽어요. 자궁 내에서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질식사를. 그러면 자 봐요. 여기 산모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여기 이제 태아가 죽은 사태가 엄마 자궁 안에 들어가 있을, 자궁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산원이 고무장갑을 끼고 이 자궁 내에 손이 들어가서 이 사태를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끌고 나올 때 이 자궁을 다치게 해요. 자궁을. 그래서 검사는 이 업무상 이 산모의 자궁을 다치겠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를 해요. 제기한 것이 두 가지야.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안 된다. 왜 상해로 보지를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무죄입니다. 왜 상해로 보질 않나요? 그것이 여기 상해죄 가봐. 상해죄 가보시면 요 판례 나오죠. 판례 나오지. 판례 번호를 봐봐요. 판례 번호가 2005도 383이지. 그치? 그러면 다시 교재 와서 요 판례 번호 똑같지? 2005도 383이 똑같잖아요. 같은 판례. 그러면 요 상해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치? 그래서 이 아이를 끄집어냈다. 사태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자궁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이건 임산부에서 상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해가 아니라고 볼까?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 일부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임산부 신체 일부라면 자 봐봐요. 제 팔 있어. 팔. 자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다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팔을 몽둥이를 갖고 후려쳐요. 다리를 갖고 후려친다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이거 상해로 보잖아요. 왜? 팔다리가 우리 사람 신체 일부이니까 상해로 보잖아요. 근데 판례는 태아가 임산부 신체 일부라고 하면 상해로 보겠지만 태아는 임산부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다. 그쵸? 만약에
낙태죄가 없었더라면 낙태죄로 가야 할 것이 다 상해죄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낙태죄 조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일부는 살아있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낙태죄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가지 측에 해당되는 조항은 있어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합치 결정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조항만. 어쨌든 낙태죄는 살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사문화되었다. 우리 형법에 봐봐요. 여기도 봐봐. 여기 아편죄 있지, 아편죄. 아편죄가 시험 나오던가? 아편죄가 사문화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 이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 이건 나온 적을 못 봤어, 내가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낙태죄 똑같다는 거야. 낙태죄도 지금 거의 사문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검사가 두 가지로 기소했었는데 치사도 사람도 아니고 산모 신체도 일부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무죄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종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맥박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뭐 80년대 이후에는 뇌가 죽어야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팽팽합니다. 이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살해의 방법은 좀 더 볼까요? 쉬운 거니까 제한이 없죠. 뭐 부작이, 자기 다 됩니다. 부작이 된다는 것은 총론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고 뭐 미신법 만드는 건 다 알고요. 뭐 착수시기, 기수시기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판례 하나 나왔네요. 판례 보시면 낫을 들고 갔다, 접근했다. 낫을 들고 접근했다. 왜? 죽이려고. 그 접근할 때가 바로 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접근할 때를 착수로 봅니다. 그쵸? 결국은 누군가가 제지했기 때문에 낫을 들고 휘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끝났던 사건이죠. 자, 안전핀을 빼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쵸? 안전핀을 빼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뭐 낫을 든 거랑 똑같죠? 그래서 착수를 인정합니다. 살인 미수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고입니다. 당연히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고요. 판례 보시면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그치? 반드시가 틀렸지? 그리고 인식이나 예견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확정적, 불확정적, 미필적 다 된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미필적 고의, 인식설, 용인설 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입니다. 불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살해인 범인은 없었고 단지 상해나 폭행의 범인만 있었을 뿐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합니다. 아니다. 난 살인 고의가 없었다. 나는 상해라든지 폭행 고의만 있었지 살인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럼 상해죄로 기소할까요?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살인 범위가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경위라든지 동기, 흉기, 공격 부위, 몇 cm 들어갔느냐, 몇 번 찔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